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야근 후 집에 들어갔더니 부모님이 식탁에 앉아서 소주잔을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엄마가 연거푸 소주잔을 들이키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엄마, 이거 혹시 물이야? 물을 왜 소주잔에 먹고 난리야? 깜짝 놀랐잖아. 넌 여기 있는 소주병 안 보여? 그럼 진짜 소주란 말이야? 엄마가 소주를 마신다고? 평소 엄마가 소주를 마시던 모습을 몇 번인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전부 동생 때문이었습니다. 문득 뭔가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기에 제가 놀란 채 물었습니다. 설마 진우가 또 사고 친 거야? 제가 두 분을 번갈아 가며 바라보고 있었지만 두 분은 그저 소주잔만 들이킬 뿐 입을 굳게 다물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 모습에 제가 동생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는데요. 역시나 동생은 헤드셋을 끼고 아주 한가로이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 제가 동생의 헤드셋을 집어던지고는 물었어요. 너 또 무슨 사고 친 거야? 내가 무슨 사고를 쳐? 난 아무 짓도 안 했구만. 아니지. 오히려 부모님께 효도해드린다고 하긴 했지. 효도를 하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나 앞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살려고. 효도하려면 그 게임부터 그만하고 취업을 하던지 해. 그렇잖아 도 이제는 게임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 웬일인지 동생이 게임을 종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뜻밖이었기에 어리둥절한 채 눈만 꿈뻑이고 있었는데요. 동생이 제게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형,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어쩔 수가 없네. 형한테 제일 미안해. 뭐? 뜬금없이 그게 무슨 말이야? 나한테 미안하다니. 너 대체 무슨 사고를 친 거야? 제가 동생을 추궁하기 시작했고 동생이 억울하다는 듯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진짜 사고 친 거 아니라고. 근데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은 뭐고 엄마 아버지는 왜 저러고 계시는 거야? 엄마가 소주까지 마시고 있잖아. 엄마가 소주를 마실 일이 뭐가 있겠어. 100%너 때문인 거지. 형, 나도 이제 상투 올려야 하는데 앞으로는 말 좀 조심해줘. 동생의 입에서 상투라는 말이 새어나왔고 잘못 들었나 싶어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뭐? 상투? 상투가 뭔데? 형은 좋은 대학 나왔으면서 상투도 모르는 거야? 동생이 오히려 어이없다는 듯이 웃고 있었고 순간 머릿속으로 상투라는 단어를 되뇌이고 있었는데요. 그제서야 이해가 됐기에 저도 모르게 버럭하고 말았습니다. 뭐? 너 다시 한번 말해봐. 네가 뭘 한다고? 상투 올린다고. 그래, 그 상투 말이야. 너 그 상투 올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나 쓰는 거야? 당연하지. 형은 내가 바보 천치인 줄 알아? 사람을 너무 무시하네. 그동안 네가 해온 행동들을 봐봐. 내가 안 그렇게 생겼나? 그나저나 그럼 네가 결혼을 한다고? 그렇게 됐어. 나도 이렇게 빨리 결혼하게 될 줄은 몰랐네. 야, 네가 직업 있는 것도 아니고 아르바이트나 전전하고 있으면서 결혼은 뭔 놈의 결혼이야. 결혼해서 뭐 먹고 살려고 그래. 네가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구나. 그제서야 부모님께서 소주를 들이키는 이유를 알게 되었고 잔뜩 흥분한 채 방방 뛰며 동생에게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을 보듯 뻔해 보였으니까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결혼하고 싶은 취업이나 해. 하는 일도 없는 인간이 결혼은 무슨 결혼을 하겠다고 난리야.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형, 내 여자친구가 돈을 잘 벌어서 괜찮아. 여자친구는 내가 직업이 없어도 괜찮다고 했거든. 어떻게 철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취업이나 해. 결혼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제가 쾅하고 동생 방문을 닫고 나와버렸는데요. 우리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던 것인지 아버지의 긴 한숨 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엄마가 많이 강해져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아마도 그동안 동생이 워낙 많은 사고를 치고 다니다 보니 나름 단련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진 않았으니까요. 제가 두 분 사이에 앉아 소주를 따라서 조용히 들이키며 물었습니다. 근데 대체 어떤 여자래요?
이제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온다. 글쎄 진우보다 6살이나 연상이라잖니. 6살 연상? 진짜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구만. 제가 다시 소주를 들이키자 저를 따라 엄마도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엄마,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야? 이 술도 한두 잔 마시다 보니까 이젠 익숙해지는 것 같아. 사실 그동안 몰래 몰래 마셔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따라 엄마의 주름살이 더욱 짙어 보였는데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짐작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그렇게 셋이서 마치 정신 나간 사람들 마냥 소주잔을 연거푸 들이키고 있었는데요. 동생이 방에서 나오더니만 식탁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평생 눈치라는 걸 본 적이 없던 인간이 눈치를 보는 듯 하더니만 입을 열었어요. 저기 근데 내가 할 말이 또 있는데. 무슨 할 말? 이미 충분히 충격받았으니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엄마가 딱 잘라서 말을 하고는 다시 소주를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그게 꼭 말을 해야 하는 거라서 지금 말을 해야 하는데 나중에 알게 되면 충격이 더 클 수도 있잖아. 대체 또 뭐가 남았다는 거야? 아니, 그게 별일은 아닌데 수연이가 꼭 말을 하라고 해서 말이야. 그게 사실 수연이가 돌싱이야. 동생 입에서 돌싱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엄마가 제게 물었습니다. 돌싱이 뭐야? 그게 돌아온 싱글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혼을 했다는 말인 거지. 뭐? 그럼 이혼녀라는 말이야? 엄마가 창백해진 얼굴로 동생을 노려보고 있었는데요. 엄마, 요즘은 이혼이 흠도 아니야. 엄마가 자주 보는 아침 드라마에서도 돌싱녀랑 총각이 결혼하는 경우 많잖아.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뭐가 어쩌고 어째? 그러니까 네 말은 6살 연상에다가 이혼녀인 여자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그렇지. 좀 낭만적이지 않아? 이런 미친 인간을 봤나? 지금 이게 남 일이냐? 낭만 타령하고 있게? 엄마, 흥분하지 말고 좋게 받아들여줘. 수연이가 돈을 잘 버니까 엄마 아빠한테도 잘할 거야. 돈은 우리도 있을 만큼 있으니까 필요 없어. 엄마, 그래도 난 무조건 수연이랑 결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말할 게 하나 더 있는데 말이야. 동생이 잠시 숨을 고른 뒤 우리를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혹시나 싶어 제가 동생에게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 혹시 자식까지 있는 건 아닌 거지? 형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뭐? 그럼 진짜 자식이 있단 말이야?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나를 엄청 따르고 좋아해. 아무래도 우리는 운명인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잘 맞을 수가 없잖아. 동생이 미소까지 지으며 너스레를 떨고 있던 순간 엄마가 앞에 있던 물컵을 들어 동생에게 확 끼얹어 버렸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야? 이러다가 내가 속 터져서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이참에 그냥 영 끊고 살자. 엄마, 이제부터는 정신 차리고 살게. 그러니까 제발 결혼만 허락해줘. 곧 취업도 해볼게. 다 필요 없고 너 당장 짐 싸서 나가. 우린 너 호적에서 파버리면 그만이야. 대체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나온 건지 모르겠다. 라며 엄마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곧 아버지도 엄마를 따라 들어가 버렸고요. 그렇게 며칠 동안 집안에 침묵만이 감돌았고 그 누구도 말을 꺼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아예 방에 알아 누워버렸고요. 다만 동생은 그저 해맑은 얼굴로 시종일관 여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느라 여념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동생에게 물었어요. 근데 대체 둘이 어떻게 만난 거야? 우리 게임하다가 만났지. 수연이가 말이야. 나보다 게임을 잘하거든. 뭐? 게임하다가 만났다고? 그러다 보니까 말도 너무 잘 통하더라고. 내 인생에 이런 여자는 2번 다시 없을 거야. 너무나 철딱서니 없는 동생의 말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다가는 입을 다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엄마가 큰 결심을 한 듯 동생을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내내 생각을 좀 해봤는데 수연인가 하는 걔 한번 데리고 와봐. 진짜? 그럼 우리 결혼 허락하는 거야? 우리가 허락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반대한다고 해도 말도 안 들어 처먹을 거면서. 엄마, 말을 왜 그렇게 험하게 하고 그래.
내가 설마 부모님 허락도 안 받고 결혼할까봐? 근데 나 결혼하면 진짜 열심히 살게. 이제는 나도 한 집안의 가장이 되는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살 참이야. 동생이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었고 엄마의 입에서 옅은 한숨소리가 새어나오기도 했지만 곧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엄마가 말을 했어요. 그건 당연한 거고 다음 주 토요일에 한번 데리고 와보던지. 알았어. 예쁘게 하고 오라고 할게. 동생이 그저 천진난만한 얼굴로 신나서 말하고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베란다로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따라 베란다로 나갔는데요. 아버지가 답답하다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그때 담배를 끊지 말았어야 해. 이럴 때는 담배 생각이 간절하네. 아버지, 할아버지도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건 절대 안 되죠. 지금 폐암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다 화병으로 니들 할아버지 만나러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버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심란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동생 여자친구가 인사를 왔고 우선 집안에 들어서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옅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그날 동생 여자친구 옷차림과 화장이 눈 뜨고 볼래야 볼 수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은 채 동생 여자친구에게 나름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대접을 했습니다. 동생 여친은 말도 많은 편으로 거침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말을 많이 했는데 동생과 마찬가지로 철이 없어도 너무 없어 보였어요. 동생 여친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했거든요. 지금껏 남자를 많이 사귀어봤는데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은 처음입니다. 둘 다 게임을 좋아해서 말도 완전 잘 통해요. 같이 게임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른다니까요. 언젠가 한 번은 24시간을 잠도 안 자고 게임한 적도 있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 같이 있어도 질리지도 않고 너무 좋은 거 있죠. 동생 여친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가관도 아니었는데요. 좋게 생각하려 노력도 해봤지만 좋게 볼래야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부모님은 충격에 휩싸인 채 침묵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고요. 그 와중에도 동생 여친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기, 근데 형님, 아니지, 아주버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거죠? 제가 아주버님보다 나이가 더 많은 거 맞죠? 들어보니까 제가 4살이나 더 많더라고요. 네, 그렇네요. 그럼 아주버님도 앞으로 저를 누나처럼 생각하시고 편하게 대해주세요. 아무래도 제가 아주버님보다 나이가 많다 보니 세상 경험도 많거든요. 그러고 보니 제 주변에 좋은 여자들 많은데 소개 좀 해줄까요? 아주버님도 빨리 결혼을 해야 어머님, 아버님 마음이 편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주변에 한번 물어볼까요? 아닙니다. 전 아직 결혼에 관심이 없어서요. 왜요? 빨리 결혼해서 자리 잡아야죠. 지금 회사 다니면서 대학원도 다니고 있어서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딱 잘라서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동생 여친 입에서 다시 충격적인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아주버님은 고려대 컴퓨터학과를 나오셨다면서요? 내가 들어보니 거기 들어가기 엄청 힘든 곳이라고 하던데 대체 어떻게 하면 그런 곳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 주변에 대학 나온 사람이 별로 없어서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진우는 머리가 빡대가리라 대학은 엄두도 못 냈다면서요? 근데 형님은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좋을 수 있는 거예요? 동생 여친이 어찌나 해맑게 묻고 있던지 그저 황당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힌 채 제가 어버버하고 있었는데요. 동생 여친이 다시 거침없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진우한테 무슨 출생의 비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뜬금없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무리 봐도 진우랑 형이랑 차이가 나도 너무 나니까 우리 엄마가 그랬거든요. 멀쩡한 총각이 저 같은 돌싱녀랑 결혼한다는데 말리지도 않고 허락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혹시나 진우가 친자식이 맞는지 꼭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동생 여친의 말에 부모님이 망연자실한 채 고개를 떨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동생 여친이 쉬지 않고 열심히 입을 나불대고 있었어요. 두 분 표정 보니까 더 의심이 되는데요.
제가 전국을 찌른 거죠. 누가 보더라도 우리 진우는 아버지를 닮고 우리 첫째는 나를 닮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말 듣고 보니까 그렇긴 하네요. 아버님이랑 쏙 빼닮긴 했구나. 그럼 혹시 아버님이 바람펴서 데리고 온 자식이에요?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니까 그만 좀 해요. 순간 엄마가 욱한 채 나무라고 있었는데요. 동생 여친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엄마가 정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어머님, 그냥 농담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마세요. 동생 여친이 장난스레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쯤에서 엄마는 뒷목을 잡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뒷목을 잡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잠시 후 동생 여친이 돌아간 뒤 부모님과 함께 다시 식탁에 앉았는데요. 엄마가 감정을 억누른 채 제게 말했어요. 냉장고에서 소주 좀 꺼내와봐. 냉장고에 소주가 있어? 제가 냉장고를 열었는데요. 냉장실 채소칸에 소주가 한 가득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주를 이렇게 많이 산 거야? 너도 상황을 봐놓고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지금 내가 술을 안 먹고 버틸 수 있겠어? 그런다고 술로 해결하면 안 되지. 몸 상한단 말이야. 아무래도 전생에 내가 나라를 팔아먹었던 게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야 이럴 순 없어. 엄마, 그러지 말고 그냥 결사 반대할까? 네 동생 성격 몰라서 그래. 반대하면 잘도 말 듣겠다. 아마 더 난리칠걸? 넌 그냥 모른 척해. 라며 부모님이 다시 소주를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저도 대낮부터 소주를 마셨고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제게 조용히 말을 했어요. 너 여름휴가 언제 갈 거니? 여름휴가는 왜? 엄마 아빠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이번에는 같이 여행 좀 갈까 해서 그렇지. 가족 여행 가자는 말이야? 아니, 진우는 빼고 우리 셋이 갈 참이야. 진우는 빼고? 그 인간이랑 같이 가면 그게 휴가겠니? 우린 조용히 쉬다 오고 싶을 뿐이야. 그 뭐냐, 발리 그런 곳으로 다녀왔으면 하는데. 발리? 전에 네 이모가 다녀왔는데 그렇게나 좋다고 하더라고. 가서 푹 쉬다 오면 기분이 나아지지 않겠어? 이대로 있다가는 네 아버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혈압으로 쓰러질 것 같아서 그래. 평소 부모님은 제게 부탁 같은 걸 잘 하지 않았는데요. 정말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인지 엄마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었기에 차마 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부모님과 함께 여름 휴가를 마쳤습니다. 휴가를 가기 며칠 전 엄마가 동생을 앉혀놓고 말했어요. 니들이 결혼하려면 너도 수연이 아들이랑 친해져야 하잖니? 그러니까 데리고 와봐. 그리고 며칠 있다 우리는 휴가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휴가? 어디로 가는데? 나는. 너는 수연이 아들이랑 여기서 지내면서 친해져야지. 그래야 결혼하고 나서도 편할 거 아니야. 진짜? 알았어. 잘됐다. 그럼 수연이도 같이 지내도 되는 거야? 그럼 진짜 가족 같고 좋겠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해. 근데 그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네. 결혼 전에 친하게 지낼수록 좋은 거니까. 그날따라 엄마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모습이었기에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난 우리 집에 누가 오는 거 싫은데? 싫긴 왜 싫어? 이제는 가족이 될 사이인데 친하게 지내야지. 순간 엄마가 보일 듯 말 듯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휴가를 떠났는데요. 우리가 떠나자마자 동생 여친과 아들이 집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내내 밝은 표정으로 여행을 즐길 뿐이었어요. 엄마는 걱정도 안 돼? 걱정이 될 게 뭐가 있어? 아니, 그렇잖아. 두 사람이 결혼을 한 것도 아닌데 집에서 그러고 있는 게 좀 그렇지. 나 그 여자 진짜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걱정도 팔자다. 그리고 곧 재수 씨가 될 사람한테 그 여자가 뭐야, 그 여자가. 앞으로 말 조심해. 엄마가 정색까지 하고 말을 하고 있었기에 급히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여행 내내 부모님께서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여행 오길 잘했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러면서 집 걱정은 말끔히 사라졌고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칠 뒤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되었고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비행기에 올랐는데요. 그제서야 문득 집 생각이 나기 시작했지만 부모님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듯 비행기 안에서도 영화를 보느라 바빠 보였어요. 얼마 뒤 한국에 도착을 했고 공항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는데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초토화된 모습에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집이 왜 이 모양이야? 진우야! 진우야! 엄마가 동생을 부르며 거실로 들어갔더니 동생이 대자로 뻗어서 자고 있었어요. 엄마가 급히 동생을 흔들어 깨웠는데요. 진우야, 집이 왜 이 모양이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동생이 부시시 눈을 뜨더니 눈물을 쏟았어요. 너 왜 이래? 집은 왜 이 모양이고? 엄마, 우리 헤어졌어. 뭐? 헤어졌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며칠 같이 지내보니까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더라고. 거기다 수연이 아들 문제로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큰 싸움이 나고 말았어. 뭐? 그럼 싸우느라 집이 이 모양이 됐단 말이야? 수연이가 그런 성격인지 몰랐는데 있는 대로 승질을 내더니 다 집어 던졌어. 그 모습 보는데 나도 눈이 돌아가서 이 지경이 됐어. 그랬더니 나랑 못 살겠다고 자기 아들 데리고 뛰쳐나가버리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냥 가라고 내버려 뒀어. 아들도 진짜 말도 안 듣고 완전 장난 아니었어. 거기다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느라 밥도 나보고 차려주라고 하고 진짜 미치겠더라고. 내가 혹시나 싫다고 하기라도 하면 노발대발 고래고래 소리까지 지르고 그동안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더라니까. 그래서 결국 헤어진 거야? 어, 며칠 동안 질릴 대로 질려서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어. 내가 그동안 미쳐도 단단히 미쳤었지. 그런 여자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말이야. 솔직히 나는 총각이고 자기는 돌싱이면 나한테 무조건 맞춰야 하는 거 아니야? 네가 다 끌어안고 결혼하기로 했으면 같이 맞춰가면서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럼 그런 결혼이 쉬울 줄 알았어? 아니, 가끔 밖에서 만날 때는 이런 줄 진짜 몰랐지. 아무튼 나 결혼 안 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며칠 못 본 사이 동생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아무래도 된통 당한 듯해 보였습니다. 그 뒤 둘은 헤어졌고 동생은 여자친구에 여자도 못 꺼내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갑자기 재수학원에 다니겠다고 했어요. 뭐? 재수학원? 갑자기 재수학원은 왜? 재수학원을 왜 다니겠어? 대학 가려고 그러지. 뭐? 대학? 너 대학 갈 생각 없다며? 그랬는데 생각이 완전 바뀌었어. 이번 일 겪어보니까 내가 능력이 없으면 시연이 같은 사람 만나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방대로 나와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내가 진짜 어이가 없었던 게 지도 대학 문턱도 못 밟아봤으면서 나한테 내내 빡대가리라면서 승질을 내잖아. 그래서 열심히 해서 내가 빡대가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봐야겠어. 그리고 하루 종일 수연이랑 같이 있으면서 느낀 거지만 내가 저렇게 페인처럼 살았나 싶어서 자괴감마저 들더라고. 정말 많이 놀랐던 모양으로 그 뒤 동생은 많이 변해갔습니다. 처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예전에 어디선가 충격요법에 대해 듣긴 했었는데 그런 방법이 통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암튼 큰 충격을 받은 동생은 이전과는 180도로 바뀐 모습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집안에 광명이 찾아왔고 부모님의 표정도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부모님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내 방법이 딱 통했지? 그러게. 그때는 당신이 낸 묘안이 뭔가 깨림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주 최고의 방법이었어. 그때 둘을 뜯어 말렸으면 어쩔 뻔했어. 근데 당신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한 거야? 내가 그랬잖아. 뜯어 말렸으면 죽고 못 산다고 더 난리도 아니었을 거라고. 이럴 때는 지랑 똑같은 사람이랑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겪어보는 게 최고라니까. 두 분의 대화를 듣다가는 제가 물었어요. 그럼 설마 휴가 가자고 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어? 당연하지. 둘이 지지고 볶고 해봐야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야. 봐봐라. 며칠 지내지도 않았는데 난장판이 났잖니. 앞으로 한동안은 결혼의 결자도 못 꺼낼 거야. 엄마가 웃음을 참지 못한 채 큰 소리로 웃고 있었는데요. 정말 그 방법이 통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그 뒤 몇 년 동안이나 동생은 여자친구를 사귀지도 않았으니까요. 그 덕분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생은 정신을 차렸고 열심히 공부해서 경기도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했고 졸업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취업도 했고요. 며칠 전 동생이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회사 격리 직원이 나보고 좋다고 하는 거 있지.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알았다고 했지. 얼굴만 예쁘고 그런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 격리 직원이 마음도 착하고 지금은 회사 다니면서 야간 대학도 다니고 있어. 책도 많이 읽어서 아는 것도 많고 엄청 멋진 사람이야. 근데 내가 착실하고 성실해서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고. 그 말에 어찌나 놀랐는지 몰라. 생각해봐. 내가 예전처럼 게임이나 하고 페인처럼 살았으면 이런 사람을 만날 수나 있었겠어?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긴 한데 정신 차리게 해줘서 전 여친한테 고맙기까지 하다니까. 동생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 뒤 동생은 그 직원과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답니다. 재수 씨는 현명하고 알뜰한 사람으로 부모님도 많이 좋아하고 있어요. 늦게나마 동생이 정신을 차리고 살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만 드는데요. 앞으로도 동생 부부가 지금처럼 행복한 모습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